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상할 때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할 때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으면서 또한 명상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명상법도 많고 그 방법들 역시 제각기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크게 순수 명상과 퓨전 명상이라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그 차이는 내 마음이나 의식 등과 같이 오롯이 나 자신만을 대상으로 명상을 할 때는 순수 명상이라 그러고, 명상의 대상이 나 아닌 다른 촛불이나 춤이나 빛이나 소리나 주문과 같은 대상이 나 아닌 외부에 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퓨전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선이나 빗바사나 명상 같은 것들은 이제 순수 명상으로 분류하는데요. 이제 퓨전 명상과 순수 명상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퓨전 명상은 초신자들에게 흥미가 유발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춤 같으면은 춤에 집중하면 되고요. 춤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흥겹고. 반면에 단점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의문,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의구심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죠. 반면 순수 명상은 확실한 장점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찾다 보니 엄청난 의지와 인내심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그래서 순수 명상 같은 경우는 5분 내지는 10분 버티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의지와 인내심이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은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상을 할 때 주의사항이기도 하지만은 이 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 주의사항과 연결되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 명상이든 퓨전 명상이든 명상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명상을 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명상법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식을
몽롱하게 비몽사몽간처럼 만들어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명상을 하다 보면은 지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피곤이 누적되어서 졸립기도 하고 의식이 막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고 수시로 일어납니다. 저 역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졸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깨끗하고 막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명상을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명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명상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은 착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길로 빠지면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몽사몽간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10명 중 7, 8은 제가 장담하건대 졸게 됩니다. 저도 존다고 말씀드렸고요. 조는데 그냥 졸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안 졸려고 억지로 버티다 보면은 반은 졸고 반은 졸지 않는 비몽사몽의 상태로 내가 명상을 잘하고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아주 묘한 현상을 느끼면서 그 상태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그 현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럼 거기서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은 명상 중에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지만은 그것은 꿈을 꾼 것하고 비슷한 명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졸음이 오면 무조건 자라 그러고 저 역시 그냥 좁니다. 명상을 하는 것은 저는 피로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의식이 막지 못한 상태에서 조는 것은 보약 같은 아주 좋은 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졸아라고 하고 저도 좁니다. 그래서 실컷 졸고 나면은 정말 머리도 맑고 몸도 개운하고요. 그렇게 졸고 나서 명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졸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명상을 하게 되죠.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생각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명상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포인트에 집중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잡념들이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날려보내든지 흘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 속에서 그렇게 잡념들이 떠올 때마다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처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쌓여있는 어떤 오염물질이든지 아니면 업이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묵은 감정들 묵은 어떤 잠재의식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런 트라우마에서부터 묵은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흘러내 보낸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비움이죠. 비움. 예. 그러한 비우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든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맑은 마음이 비워지는 상태에서 졸기 때문에 잠도 잘 올 뿐만 아니라 그 잠이 오롯이 잠만 자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맑은 잠을 잘 수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굉장히 개운하고 맑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자는 거를 명상을 잠을 자는 데에도 이제 이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제 졸음이 오는데 졸지 않겠다고 억지로 졸음과 씨름하면서 1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30분 10분 자고 졸고 깨고 나서 15분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도해 보다가 졸음이 오면은 미련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잠시 졸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의식을 비몽사몽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졸음을 참으리다 보니 의식이 비몽사몽이 되는 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빠져서 이상한 세계로 내가 몰입해 들어가면은 그것이 실질 상황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고 한번 그 이상한 몰입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을 자꾸 반복해서 듣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은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졸고 있네 하는 순간도 여러 번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다시 집중하던 포인트에 계속 집중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중 포인트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는 집중 포인트인 코끝에, 저 같은 경우는 코끝에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살짝 차려보니까 나는 엉뚱한 데다가 집중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코끝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데다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네 하고 이거를 보고 우리는 알아차림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명상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인데 나는 코끝에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데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코끝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데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알아차렸을 때 다시 코끝에 가져가서 또 집중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소위 말해서 어쩌면은 무한 반복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순수 명상은 인내심과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졸고 있다가 내가 졸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것, 그리고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엉뚱한 생각 내지는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이 알아차림은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뭐 알아차리면은 말은 명상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흔히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알아차림은 우리의 삶 어디서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분노가 끓어오는 것을 오르는 것을 아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뭐 어떤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두렵다거나 아니면 긴장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 내가 긴장하고 있고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리는 순간에 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아니면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옛 말도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만난 순간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뭐 기절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런데 그 순간도 정신을 차렸다. 그 순간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나는 호랑이를 만났다.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방법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알아차린 다음에 명상을 하면서 내가 졸고 있구나 혹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와 같은 이런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면서 계속 점검을 해가면서 맑은 정신으로 명상을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 깨어있음이라 그러죠. 깨어있음. 현재 내가 졸지 않고 딴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맑은 정신으로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든지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지 않고 내 생각도 딴 데 가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집중하고 있는 이 코끝에 몸과 마음이 저는 그걸 보고 삼위일체라 그러죠. 호흡이라 그러죠. 코끝에 저 같은 경우는 코끝에 집중한다 그랬는데 코끝에 집중을 할 때 하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니까 호흡과 내 의식이 코끝에 같이 있고 마음도 같이 있고 몸과 마음, 호흡 이 세 가지가 같이 이 한 자리 여기에 그러면서 나는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가면서 계속 명상을 이어나가는 이것을 알아차림 내지는 깨어있음.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현재 여기에 내 마음과 의식, 호흡이 함께 집중되고 이 상태를 내가 깨어있으면서 의식이 흐리지 않고 몽롱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맑고 선명한 의식으로 깨어있으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그거를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온전히 의식과 마음, 정신, 그 무엇이든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은 깨어있는 의식을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졸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정신이 맑고 의식이 선명하고 분명한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선명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는 졸음이 오면 그냥 한숨 자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다고 누워서 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자면 됩니다. 앉아서 조는 거죠. 이 앉아서 조는 5분이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평소에 집에서 저녁에 하루 종일 복잡한 머릿속으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뒤척거리다가 온갖 잡생각 속에 선잠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시간을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누워서 뒤척이면서 자본들 아침에 일어나서 맑고 개운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명상을 하면서 5분이든 10분이든지 졸고 일어나면은 너무나 맑고 상쾌하고 개운하죠. 의식이 이렇게 선명하고 깨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졸음이 오면 한숨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것도 명상을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또 자서는 안 되겠죠. 근데 또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1시간 내내 자지는 않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은요, 명상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바로 이 의식이 맑고 선명하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식이 불분명한 비몽사몽 내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 속에서 명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바로 이 의식이 맑고 선명하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못하는 상태에서 그 집중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제 그런 현상에 빠져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몰입 속에서는 우리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중독성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독성이 몰입이 강한 상태에서 중독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느끼고 싶고 또 그런 현상을 겪고 싶고 이런 욕구가 또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명상을 하면은 또 그런 현상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또 그런 현상에 스스로 그런
현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죠. 물론 그런 현상을 경험할 때 굉장히 무섭고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겪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그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굉장히 무서운 현상 내지는 뭐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까봐 명상을 회피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어떤 몰입 상태가 되면은 느낌이 아주 오묘합니다.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느끼고 싶어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느낌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뜻하지 않는 의외의 이상한 현상 내지는 이상한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맑고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되고,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 의식이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작용을 겪지 않으시려면요. 그러면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그 집중 포인트에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길로 가라. 그러니까 오로지 이 코끝에만 집중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코끝이고 뭐 다른 방법에서는 또 다른 어떤 집중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